안녕하세요. 저는 홍익대 김정현이라고 합니다. 그 청와대 공간 어떻게 활용해야 되나 굉장히 좀 거창한 질문으로 시작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5월 10일 날 개방을 했고 저도 이제 여러 번 갔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방문을 하시고 남녀노소 누구나 정말 이렇게 뭐 휠체어를 타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린이들도 있고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가서 이제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이제 주변 반응은 와 좋네, 와 넓다, 이 두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직까지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조금 적지 않았나 생각을 해서 그 어떤 메시지를 여기서 주기를 원하는지 조금 같이 고민해 보기 위해서 발제를 준비했습니다. 보시면 이게 이제 청와대 조감도인데요. 저도 이제 이걸 그리면서 느꼈던 건데 굉장히 많은 건물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한 15개 정도 그냥 보셔도 15개 정도의 건물들이 있고 그 중간중간에 외부 공간들도 정원들도 되게 다양하게 있고요. 그러니까 이해하시다시피 청와대가 그냥 하나의 공간이 아니라 정말 많은 건물들로 이루어진 여러 개의 공간이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건물이 여기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해 놓은 본관 건물, 관저 건물, 이쪽에 이제 영빈관 건물, 춘추관 건물 이 네 가지가 가장 역사적으로 중요하고 또 상징적인 역할을 했던 그런 건물들이고 나머지는 이제 부속 건물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건축학자이기 때문에 건축물 위주로 좀 봤습니다. 그래서 1965년부터 90년까지 이렇게 그냥 제가 연도별로 어떤 건물들이 지어졌나를 좀 봤었고 뭐 그 전에 지어졌던 역사적인 자원들도 있고요. 문화재 같은 예를 들면 뭐 칠궁이라든지 오운정 이렇게 문화재의 건물들이 있고 여기 75년부터 한 90년대까지 지어진 것들이 청와대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5개의 건물이고요. 나머지는 이제 부속 건물들입니다. 경비를 사용하기 위해서 혹은 행정을 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건물들이 이렇게 여러 개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거를 이제 저는 이제 건축학자이기 때문에 물리적인 현상을 위주로 좀 접근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조감도를 가장 눈에 띄는 게 저는 요 길이었거든요. 왜 그랬냐면 이 경복궁 영역이 이 밑에 쪽인데 이 위쪽으로 이제 북악선이 쭉 펼쳐져 있고 그런데 사실은 이 청와대 권역이라는 것이 언제부터 이렇게 떨어진 별도의 독립적인 영역이었나 이게 좀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이 길을 보시면 이 길의 폭도 굉장히 크고요. 뭐 30m 이상 되는 곳도 있고 뭐 10m 있는 곳도 있고 폭도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큰 도로가 왜 경복궁하고 청와대 사이에 저렇게 있지? 라는 게 제가 좀 궁금했던 점입니다. 그래서 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적인 지도들 또 사료들을 좀 찾아봤더니 1911년 그러니까 일제 굉장히 초기죠. 그때만 해도 뒤에 이런 길들이 없었어요. 그냥 사실은 청와대나 경복궁이나 하나의 영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1927년, 29년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 시절에 이 도면들을 보면 일제가 여기다가 조선 총독부 관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조선 총독부에 일하는 직원들이 살 기숙사 같은 건물들을 짓기 시작하는데 그러면서 지금 청와대로 그 영역에 이렇게 관사 건물들이 들어가는 거죠. 굉장히 큰 대로도 생기고요. 심지어 이런 육교도 생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했는지를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전체적인 그러니까 조선 시대의 경복궁의 권역인데 그렇게 새 토막을 내서 이 앞에는 잘 아시다시피 광화문도 이축을 하고 조선 총독부를 짓죠. 여기 담을 쌓고요. 여기에는 청와대로가 이제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도로가 단절을 시켜서 새 토막이 이제 경복궁이 나게 되는데 그래서 저는 요때 이게 떨어져 나갔구나. 뭔가 좀 다시 우리가 생각해보고 연결시켜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때 좀 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이제 조선 박람회장 배치도인데 지금 이쪽 위에 부분이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청와대 영역인데 이렇게 조선 박람회장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 유원지 같이 쓰이고 있는 거고 아까 보셨던 육교가 여기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대로가 여기 놓여지고 관사지가 있고요. 이게 그때 당시에 찍었던 사진입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전 처음 봤을 때 여기가 여민관 있는 자리고 막 이런데 여기 이렇게 박람회장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그때 당시에 이제 경복궁의 그 후원에 있었던 건물들도
이축이 되어 있습니다. 담장 같은 것도 훼손이 되고, 그래서 아무튼 전체적으로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땅인데 아직까지도 사실은 한 번도 제대로 된 조사나 연구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 이제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또 이제 조선 시대에 있었던 이런 영역들, 경농제라든지 뭐 윤문나 이런 자리들이 지금 충분히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것들을 뭐 100% 복원하자 이런 뜻이 아니라 저 켜들을 어쨌든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것을 어떻게든 기념하기 위해 무엇인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질문들을 좀 던지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연 지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청와대에서부터 흐르는 물길이 있는데 이것들이 다 경복궁으로 이어지는데 그것들이 좀 끊겨 있으니까 자연 지형도 좀 회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청와대로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보행자들이 잘 다닐 수 있게끔, 아까 모종린 교수님께서도 비슷한 의견을 주셔서 굉장히 전 반가웠었는데, 그래서 이 두 가지 북촌과 서촌이 잘 더 이어질 수 있는 보행 친화적인 그런 곳이 되면 어떨까. 그리고 경복궁과 청와대 권역도 조금 더 자연스럽게 연결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고, 나머지 이제 조선시대의 그런 켜들이 조금 상징적으로 복원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있는 그대로 복원하는 것은 지금 있는 영역과 너무 겹치고 너무 마찰이 심하니까 이제 외국의 사례들을 조금 참고했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건물의 프레임만 남기는 경우도 있고 상징적인 복원물 한두 개를 남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젊은 건축가들, 젊은 예술가들, 뭐 우리나라에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한테 이런 작업들을 좀 맡기면 굉장히 좋은 결과물들로 우리가 역사를 기억하고 이 켜들을 살려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좋은 사례가 있었는데 이 종묘와 창덕궁 사이에 단절됐던 것들을 이렇게 지원 복원을 해서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좋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참고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에 이 청와대라는 위치가 아까 제가 연결을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이 청와대라는 위치가 굉장히 핵심적인 위치입니다. 그래서 광화문 광장부터 경복궁, 청와대, 북악선, 한양도성까지 한 번에 이어지는 서울에서 가장 중요한 역사적인 축이 이 청와대를 통해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좀 강조드리고 싶고, 자연으로 보시면 자연도 이미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저는 그래서 이 권역을 조금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어 봤어요. 그래서 기념과 공감의 공간, 대통령이 있었던 본관과 관절을 중심으로 한, 여기서는 조금 더 우리가 엄숙하게 무엇인가 생각하고 기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나머지 이제 청와대로를 연하고 있는 이런 건물들은 우리가 좀 즐길 수 있고 문화를 즐길 수 있고 뭐 공연장, 미술관, 뭐 도서관 이런 공공적인 시설들이 여기 좀 활발하게 들어가고, 나머지 이제 이런 자연을 즐길 수 있는 공간들이 있어서 청와대 권역을 조금 넓게 보고 복합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그럼 여기서 이 본관과 관저에서 무엇을 우리가 생각할까, 이거에 대해서 한 가지 좀 오늘 발제를 드리고 싶은 것은요, 어디로 수학여행 가는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 어디로 수학여행 가셨는지, 그리고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우는 대부분 아마 경주나 경복궁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실 겁니다. 가서 우리 민족의 역사를 보고 이런 것 같은데, 미국은 어디를 좀 가나 봤더니 많이 가는 곳 중에 하나가 이 독립역사공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의 독립을 상징하는 독립역사공원, 여기서 이제 미국의 건국 아버지들이 독립선언문을 만들고 여기서 이제 나라를 창립한 분들이 회의를 했던 그런 장소입니다. 여기서 던지는 질문이 굉장히 저는 묵직하게 다가왔습니다. 사실 별로 기대를 안 하고 갔었는데 여기서 던지는 질문이 Who are we? 우리는 누구인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하는 장소가 있는지 저는 좀 궁금했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에 우리가 누구인지 물어보는 그런 장소가 있었을까를 고민했었고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유와 독립을 열망했던 사람들의 모임이다. 우리는 이렇게 대답을 하고, 이 건물도 이제 굉장히 뭐 그냥 보면 역사적인 건물이지만 입법, 사법, 행정을 상징한다고 해요. 그래서 권력을 분산해 가지고 권력을 왕한테 몰아주지 않고 대통령이라는 대통령제라는 걸 쓰면서 입법, 사법, 행정을 분리했던 최초의 국가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자랑을 하는데 우리나라도 자랑할 게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뭐 굉장히 사실 수수하게 건박하게 그런 역사적인 사실들을 보여주고, 여기 이렇게 보시면 그냥 회의했던 장소들이에요. 그리고 뭐 썼던 의자들, 같이 독립선언문에 사인했던 잉크펜, 이런 것들을 그냥 보여주고 엄숙하게 상상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좋게 다가왔었거든요. 청와대 공간 같은 경우도 사실은 우리가 그런 역사적 상상을 할 수 있는 충분히 좋은 공간들을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여기서 무엇을 생각할 것인가. 저는 대한민국을 생각하는 장소가 되면 어떨까 좀 발언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전쟁 이후에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이룩한 거의 유일한 나라라는 점에 대해서는 아마도 거의 모든 분이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이룩해낸 대한민국을 생각하는 그런 장소가 바로 청와대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제안을 드리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